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을 애도한다며 쓴 영어에 이름을 잘못 써 외교 참사를 가져왔고 이어 단복수까지 틀리면서 망신을 당했지요. 더군다나 이것을 영국 기자가 교정해줬다 이겁니다. 이처럼 윤석열은 영문 애도글과 한글 애도글, 이어 영국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 조문하고 방명록도 남겼지요. 그런 그가 이번엔 영국의 장례식까지 간다지요. 물론 20일부터 있을 유엔 총회가 있으니 동선을 조정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외교 폭망 때문 아니겠습니까? 황교익 작가는 이렇게 밝혔지요. 윤석열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에 참석하겠다고 합니다. 나토에서 본 외교적 참사를 국민이 다시 보아야 하는지요. 국민께 걱정 끼치지 말고 외교 경험이 풍부하고 영국과 인연이 깊은 분들로 사절단을 꾸려서 보내세요 라고 밝혔습니다. 떠나기도 전에 걱정이자 그림이 그려진다 이거지요. 더군다나 여왕의 이름을 틀리고 그걸 또 영국 기자가 잡아줬고 또한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강타한 기본부터 배우라는 보도에서 나타나듯 영국 기자들에게 윤석열은 어서와 영국은 처음이지가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영국 언론의 흐름상 반드시 교의 실수를 캐치할 것이고 그리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유엔 총회로 이어져 나토 회담 시즌2가 열린다 이겁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였다면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은 그야말로 외교전에 절호의 기회가 되었을 것인데 폭망해가는 대한민국 경제위기에서 이런 외교전을 통해 교웅이 대안을 찾을 수 있냐는 물음이 우플 뿐입니다. 모든 외교의 제1원칙은 국익인 것이고 다른 여러 나라들은 이번 장례식과 연이어 유엔 총회 냉철한 준비를 통해 자국을 위한 외교 전쟁을 펼치겠지요. 김민원 교수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96세를 일기로 역사의 땅에 묻혔다. 세계가 애도한다고 한다. 망자의 길에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빈다. 그러나 이런 애도 일변도의 분위기가 과연 마땅한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의 인간적 품성과 삶의 태도만으로는 그 사람의 역사적 위치가 보이지 않는다. 이 펑군주제를 지속하고 있는 영국은 근대 제국주의 국가의 최선봉이었고 빅토리아 왕조 이래로 제국주의의 침탈은 영국 왕실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러일 전쟁과 관련해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승인한 첫 번째 나라가 바로 영국이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교정국의 위상으로 참여하려는 우리를 쌍수를 들고 기어이 막아선 것이 또한 영국이다. 이 나라의 역사의식에서 영국은 그저 신사의 나라이며 제국의 지구적 지배를 말하는 것일진데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식의 인식에 머물러 있다.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앞서 나온 제2의 홉슨의 제국주의론은 영국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었다. 오늘날 인도인들은 엘리자베스의 죽음에 대한 세계적 애도, 그것도 물론 영미권의 미디어가 주도하는 것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인도는 정부 차원에서 9월 11일 하루를 애도의 날로 정했지만 인도인들은 침묵으로 이에 반응하고 있으며 지식인들은 영국의 인도 지배에 대한 역사적 논의를 새삼 제기하고 있다. 이라크는 어떨까? 영국 제국주의의 지배 아래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3년 영국은 미국과 함께 이라크를 공격했다. 무수한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죽어갔다. 당시의 영국 여왕이 누구인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1989년 일본 히로히토 천황의 죽음에 대해 우리가 어떤 반응을 했던가를 떠올리면 이에 대한 답이 나온다. 제국의 시대가 저문 때 여왕이 되었으나 영국은 그 제국의 그림자를 계속 움켜쥐면서 과거사에 대한 인류적 사죄를 한 바 없다. 여왕 엘리자베스는 그럴 기회를 손에서 놓아버렸고 죽음은 애도하나 그 역사는 제대로 봐야 할 것이다. 한 인도 지식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죽음을 애도한다. 그런데 그 살아생전의 일생을 말하려면 빼먹은 것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밝혔습니다. 자, 모든 국가수장이 국익을 위한 냉철한 외교의 장으로서 장례식장을 여길 때 혼자서만 동시대를 살아서 영광이었다는 망상에 빠져있을 교웅을 생각하면 가슴에서 천불이 나지요. 몇 개월 만에 교웅이 폭망시킨 대한민국 외교의 대표적인 사례가 펠로시 패싱이 아닙니까? 미국의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가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을 만나는데 한국은 당일치기인 반면 일본에서는 4박 5일 일정입니다. 이에 대해 조옥인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노룩 악수에 이어 노박 순방. 카말라 해리스 미국 대통령의 2021년 8월 첫 번째 아시아 2개국 방문은 8월 20일 출발해서 싱가포르 2박 3일, 베트남 2박 3일이었는데 2022년 9월 두 번째 아시아 2개국 방문은
일본이 3박 4일, 한국이 0박 1일이네요. 해리스 부통령이 9월 25일에서 29일 동안 일본, 한국을 방문하는데 한국에는 9월 29일 왔다가 당일 미국으로 떠나는 일정이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9월 25일 떠나면 9월 26일에 일본에 도착할 것이고 27일, 28일 풀로 이틀 동안 있다가 29일 오전에 서울로 오는 거네요. 특히 27일 오후 2시에 부토칸에서 열리는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참가한다고 하는데 일본의 산부요인, 기시다 총리, 중참위원회장, 대법원장,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및 각계 대표, 그리고 해외 인사 등 약 6,000명이 참석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전기차 보조금 문제 등 콤팩트하게 회의를 해야 할 테니까 29일 오후에 바쁠 것 같네요. 미국 서열 2위 및 3위인 카멜라 부통령과 펠로시 의장이 다정하게 팔꿈치 인사를 하는 사진을 보니까 카멜라 부통령은 아마 저녁도 안 먹고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카멜라와 펠로시가 둘 다 캘리포니아 출신인 건 아시지요? 카멜라 해리스는 일개 검사였다가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검찰총장, 연방 상원의원으로 있다가 부통령이 된 것인데 사실 그녀가 지방검사장 선거 나갈 때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펠로시 의원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펠로시와의 만남을 대학로 회식으로 엿바꿔먹은 교ң의 여파가 안드로메다까지 갈 기세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폭망할까요? 한설 예비역 장성이자 교수는 이렇게 밝혔지요. 경제는 정치를 결정합니다. 이런 단순한 이치를 무시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무역수지 적자를 넘어 8월부터는 경상수지 적자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지요. 경상수지 적자가 더 이상 지속되면 환율은 하늘로 뛰어오를 것입니다. 지금은 환율이 높아지더라도 수출이 늘어나서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백방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원료 수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치인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의 국제정치적 압력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태국은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러시아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의 압력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게 되겠지요. 태국은 정치인들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환율 상승과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만큼 이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규모 남북 경협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기 극복 방안입니다. 러시아로부터 값싼 원유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달러의 압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원화와 루블화 지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엄청난 이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어떤 방안도 강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 경제 위기와 금융 위기가 다가온다면 이것은 인위적으로 위기를 스스로 초래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해서 팔아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만일 윤석열 정권이 경제 위기와 금융 위기에 빠진다면 그것은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경제 위기와 금융 위기에 빠지면 한덕수와 추경호를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자는 한덕수와 추경호 같은 매판 경제관료와 친미적 안보정책 이반자가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조리돌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미동맹 만세를 부르짖는 윤석열 본인입니다. 지금은 비상한 시기입니다. 비상한 시기는 비상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치 권력을 무능하다고 평가합니다. 지금 이미 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위기가 현실화되기 시작하면 이미 때가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권이 노선을 바꾸지 못하면 인민들이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 교ң이 흰남노 피해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다는데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는 교ң이 장례식장에 가서 우는 건 아니겠지요? 경제도 외교도 남북관계도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분야가 초토화되고 있는 이유는 당연 윤석열의 무지와 무능이 아니겠습니까? 전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준비와 자세가 안 된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혀놨으니 될 턱이 없지요. 자신은 아젠다나 살피고 나머지는 모두 전문가들에게 맡기겠다곤 했으나 국정 운영의 철학은 리더가 잡아줘야 하겠는데 그게 될 턱이 없지요. 전문가들이 비전까지 잡아주면
즉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그들이 해준다면 그게 바로 국정농단의 시작이지요. 침수차는 수리가 아니라 교체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